우리가 음양 공부에서 음양은 서로 상대에 의지하면서 또 함께 공존하면서 끊임없이 계속 변한다 그랬어요. 또한 우리가 공부한 오행도 쉼없이 계속 변화를 하는데 그 오행의 변화를 이름하여서 뭐라고 합니까 하면 상생상극 그럽니다. 상생상극이 뭡니까 하면 오행이 변화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 이렇게 정의를 해도 됩니다. 과연 상생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상생이란 오행이 끊임없이 변화하며 순환운동을 하는 거다 그랬어요. 음양이든 오행이든 그대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데 또 오행의 변화는 순환의 고리를 가지고 있다. 원운동을 하듯이 계속 돌고 돈다.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이 끊임없이 사계절이 순환하듯이 이 오행도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순환하는 것을 우리는 그 상생이라고 얘기한다. 상생은 오행의 쉬지 않는 생장화수장 운동이다. 오행의 특성을 한 글자씩으로 대표해서 이름을 붙이라고 치면 한자로 붙이면 생장화수장 그랬죠. 그 생장화수장의 운동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오행의 상생이라고 한다. 상생이란 서로 북돋아주며 조화를 이루고 더불어 잘 살아가는 관계, 이게 상생입니다. 명리학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 정치고 사회고 이런 상생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상생하는 정치를 해야 된다. 그럼 상생하는 정치가 무엇입니까? 했을 때 서로를 북돋아 주는 것이 상생하는 정치지 그냥 서로 헐뜯고 서로 짓누르고 서로 패권을 쥐려고 하는 것은 그건 상생 정치가 아니죠. 서로 북돋아 주면서 조화를 이루고 야당과 여당 즉 그것을 구분한다면 음양인데 음양은 서로 공존할 수밖에 없고 또 공존하면서 조화를 이루고 더불어 잘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상생이다. 영어로 우리가 가끔 쓰는 얘기가 있죠. 윈윈한다 그러죠. 윈윈한다. 이게 상생의 영어 해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서로 윈윈하는 거. 즉 서로 돕고 살리며 힘이 되어주는 관계다. 어느 한쪽의 힘을 빼는 것이 아니고 서로 도와주면서 서로 살려주면서 기도 살려주고 또 북돋아주고 약하면 힘이 되어주는 그러한 관계가 상생이라고 한다. 상생이란 화로 가는 기초 단계다. 이게 조금 어려운 얘기예요. 수생목 이 말은 물이 나무로 변화하는 그런 기초 단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화라고 하는 건 변화한다는 거죠. 그래서 상생이란 이 화로 가는 기초 단계다. 이 말이 또 앞으로 자주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생이라는 생자의 단어와 함께 어떤 또 글씨가 붙어 다녔으면 생화한다 그래요. 생화한다. 그럼 생화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면 앞서 말한 대로 물이 나무로 변해서 수오행이 목으로 변화하는 걸 생화한다 그래요. 상생이란 서로 도우면서 공존 공생하는 것으로서 평화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전쟁이 아니고 평화를 의미하고 우리가 흔히 쓰는 상부상조할 줄 알고 또 공존 공생할 줄 아는 그러한 운동이 상생운동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보고요. 좀 더 깊숙이 들어가서 우선 자원을 함께 보자 그랬어요. 글자의 근원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상자를 보면은
나무목 옆에 또 눈목자를 써 있죠. 나무목 플러스 눈목자거든요. 그럼 뭡니까? 목수가, 훌륭한 목수가, 장인이 집을 짓기 위해서 이게 기둥감, 또 대들보감, 석가래용 이렇게 나무를 다 쳐다보면서 고르는 것이 이 상자예요. 뭔가 보면서 나무와 그 목수가 이렇게 서로 의기투합하듯이 보면서 고르는 것. 뭔가 살펴본다는 뜻. 뭘 고르기 위해서. 즉 상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마주본다. 그래서 여기서 서로라는 말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자의 뜻에는 한 10가지 정도가 있는데 우리가 명리학에서 활용할 수 있는 뜻, 이것은 기억해 두시고 또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이 상자를 무슨 상자라고 합니까? 서로상. 이것은 다 알아요. 서로상, 상대성이다. 이렇게 얘기죠. 그 서로상은, 서로라는 말은 무슨 같이, 혼자가 아니라 함께, 더불어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로라고 하는 것은 혼자나 따로나 일방적이거나 이 말과는 대치되는 말이죠. 항상 같이, 함께, 이게 서로 뜻이다. 그러면 상생했을 때 뭡니까? 서로 같이 생하는 거지 일방적으로 한 오행이 생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서로 같이 더불어 아까 말한 대로 윈윈 이게 상생이지 수생목 그래서 오로지 수가 나무만 키워주냐? 절대 아니다. 목생수라는 것도 그게 상생이니까 수와 목이 서로 상생하니까 수생목도 있지만 목생수도 된다 이 소리예요. 이 뜻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근데 서로 상이라는 그 단어를 상생, 근데 생자 하나만 썼을 때와 상생이라고 했을 때는 혼자가 아니잖아요. 서로 같이. 그런 뜻이 아주 중요한, 여기서 같이, 더불어, 함께,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게 서로 상.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상자는 볼상, 뭔가 관찰한다고 그러죠. 본다. 이것도 상자의 뜻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용모상, 모양, 생긴 모양이 어쨌든 그 사람 참 인상이 좋아. 항상 웃는 얼굴이고 올 때 이 상자를 쓰거든요. 그 사람의 모양을 얘기하는 거죠. 용모라고 그러죠. 얼굴 모양. 그 다음에 바탕, 질, 물질적인 그 바탕도 이 상자에 들어가 있고 또 가릴상, 아까 목수가 좋은 제목감을 고르듯이 가리거나 선택한다는 의미도 들어있는 게 상자인데 전부 다 활용을 하지만 이 오행의 상생에서의 상자는 이 서로 같이 함께 더불어 이러한 뜻이 가장 중요하게 쓰인다. 생자의 의미는 이 나무가 땅 위에서 추목이 이렇게 생겨난 모양을 본뜬 글자라 이렇게 하는데 이 생자의 뜻에서는 우선 나을생, 나을생은 출산하는 거죠. 엄마가 아기를 낳듯이 그 출생시키는 그 낳아주는 그 나을생, 그 다음에 생존한다 할 때 그 살릴생, 살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엄마가 자식을 보호하듯이 보호할 생. 그러니까 단순히 뭔가 키워주고 낳아주고 만들어주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살려주기도 하고 또 보호해준다 이런 얘기. 여기에서 상생의 의미가 또 중요하게 와닿을 수 있는 것이 어렸을 때는 엄마가 나를 낳아서 잘 먹여서 입혀서 길러주고 자라는 거죠. 살려주고 길러주고 생장을 시켜주고 보호를 해주는데 엄마가 나이가 들었다. 또 건강이 안 좋아서 투병을 하고 있다. 그러면 자식이 또 엄마를 보호해야 되잖아요. 서로가 또 엄마와 자식 관계에서는 항상 상생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돕고 보호해주고 살려주고 이렇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상생관계의 근본입니다. 상생관계는 모자관계죠. 모자관계에서 나아가서 모자관계를 또 세월이 흐르면 자식이 엄마를 보호해주듯이 서로 보호해주고 하는 관계다. 그래서 보호할 생, 잘할 생, 목숨생 그런데 여기다가 한 2가지 더 기록을 여러분들이 해 주신다고 하면 빛내줄 생. 이 5편 찾아보면은 뭐 빛내줄 생 이런 말 안 나옵니다. 그는 이제 백민표 5편에만 나와요. 아직 안 샀죠, 백민표 5편. 그 책방에 한 팔아요. 아직 출간을 안 해서. 그러니까 그 빛내줄 생. 그죠? 그러니까 낳을 생, 살릴 생, 보호할 생, 잘할 생, 빛내줄 생. 그 다음에 본성을 살려줄 생. 본성. 그 목이면 목이 가지고 있는 본성을 드러나게 해주고 본성을 키워주고 살려주고 하는 것이 이 상생관계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낳을 생, 살릴 생, 보호할 생, 잘할 생, 빛내줄 생, 뭐 또는 지켜줄 생, 뭐 이렇게도 돼요. 보호나 뭐 지켜준다는 말은 같은 거죠. 지켜줄 생, 또는 본성을 살려줄 생, 본성을 드러나게 해줄 생, 이렇게 조금은 길지만 뜻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음이 아니라 생은 끊임없이 순환이 이어지는 것. 그냥 딱 단절되는 거 아니야. 계속 돌고 돌면서 순환하는 그런 순환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것이 이 상생이다. 이 상생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이 분명히 아니라 그랬어요. 이 오행의 상생에는 이 순생과 이제 역생이라고 하는 2가지인데 이 순생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대로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이 이 순생이다 그럽니다. 이 도표를 본다면 목에서부터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이것을 순리대로 엄마가 자식을 낳아서 먹여 씹어 키워주듯이 순리대로 상생을 하는 것. 이걸 이름을 제가 붙인 이름입니다. 이거는 순생 그럽니다. 순리대로 생다. 그러면 순생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하면은 상생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있어. 서로가 서로를 살려주고 보호해주고 해서 서로 상자라 있어. 같이 함께 더불어 이렇다면 그렇다고 치면 또 다른 관계에서의 순생을 뭐라고 합니까 하면 저는 역생, 거꾸로 생해주는 걸 역생이라고 한다. 제가 이름을 붙인 겁니다. 저는 이 오행의 상생에서 순생도 중요하지만 이 역생의 이치를 잘 활용해야 앞으로 우리가 사조를 잘 풀어나가는데 이해도 빠르고 좀 폭넓게 볼 수 있다. 그래서 역생은 원래 수생목, 물은 나무 엄마 역할로서 나무를 잘 키워주고 하는데 반대로 여기는 목이 수를 생해준다 그랬어요. 목생수 이렇게 됐죠. 상생이니까 수생목도 되지만 서로 가니까 목생수도 당연히 돼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 역생의 의미를 잘 기억해 둬야 이걸 활용할 수가 있다. 목생수, 수생금, 금생토, 토생화, 화생목 이렇게 줄줄줄줄 나와야 됩니다. 나는 외우는 데는 정 자신이 없다 그러면은 가장 예전에 한 20, 30년 전에 그때 알려줬던 방법 지금도 그런 걸 쓰면은 고려인이라 그래서 안 되는데 이 손가락이 5개면 여기에 오행이 있잖아요. 그죠? 오행이 있으면 여기다가 목, 화, 토, 금, 수 쓰면 딱 오행이에요. 그럼 여기서 순서대로 이거 상생은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이렇게 하면은 요건데 상극은 한 간씩 건너가게 돼 있어요.
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상극을 볼 때는 이 오행 손가락을 이용하는데 이건 이제 여기서 목생수, 수생금, 금생토, 토생화, 화생토 이렇게 거꾸로 돌면 이게 역생이죠. 그래서 안 되면 여기다도 써가지고 다니면서 나는 외우는 데는 자신 없다면 이러고 지하철 안에서도 핸드폰을 볼 게 아니라 핸드폰 보는 쪽을 핸드폰 여기다 놓고 여기다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이 역생이 중요합니까?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는 것은 제 명리학개론 교재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만은 설명을 드린다고 치면은 우선 수생목, 물은 나무를 키워주는데 물은 씨앗 역할을 해서 목을 싹을 치우게 만들어주는 역할. 그게 이제 수생목이죠. 또 우리가 나무가 어느 정도 싹이 나서 자라고 있으면 물을 줘야 나무가 끊임없이 자라지. 물을 안 먹고 자라는 나무 없죠. 물을 안 먹고 자라는 나무는 살아있는 생명체는 동물이든 식물이든 사람이든 할 것 없이 전부 물이 필요하죠. 그게 수생목. 원래 나를 키워주고 나의 근원이 되고 씨앗이 되었던 것, 나의 바탕이 됐다고 그랬죠. 바탕이 된 것을 우리가 순생이라고 치면은 목생수 그랬단 말이죠. 목생수 그러면은 그건 무엇입니까? 했을 때 물은 나무가 없으면은 목이 없으면은 자칫하면은 물의 본질 이것을 잃어버려요. 그 무슨 얘기입니까? 물은 흐르지 못하면 썩어버리거나 침전돼요. 즉 물이 생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말하는 살아있는 물이 되기 위해서 순환이 돼야 돼요. 고인물은 썩는다. 사수가 되는 거죠. 썩었다고 하는 물은 죽은 물이다 이 소리예요. 물이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순환이 돼야 되는데 그 물을 순환시켜주면서 그 생수 작용을 만들게 해주는 것이 뭡니까? 목이다 이런 얘기예요. 물은 나무가 있으면 타고 올라가서 그러니까 목은 물로 말하면 물길이에요. 물길. 수록. 물이 흐를 수 있는 길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흐르지 못하면 죽으니까 물은. 그렇게 해서 그 물을 생수로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는 물로 만들어주는 게 목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아주 여기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기초지만은 나중에 여러분들의 사주에 물이 있다. 물이 없는 사주도 있어요. 저도 물이 약해요. 없는데 물이 있다고 해서 다 그게 좋은 물인가, 이게 썩은 물인가 알아봐야 할 거예요. 사주에 물은 있는데 목이 없다. 그럼 썩은 물이에요. 흐르지 못한 물이에요. 죽은 물이에요. 흐를 데가 없다 이 소리. 고여 있으면 마르거나 아니면은 변질된다 이런. 그래서 목이 있어야만 물은 생명력을 가지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물이 생산하는 게 나무니까 생산력이 없다고 하거나 마찬가지죠. 목이 없다는 것은 그러면서 자칫하면은 썩어버리는 사수로 변한다. 또 동시에 두 번째의 의미는 역생에서의 두 번째 의미는 뭐가 있습니까 하면은 목생수 할 때 물을 괴롭힌다고 할까? 물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흙이다 이게 토국수 그래 이제 상극에서 그 흙으로 완전 가둬넣어가지고 흐르지 못하게 뚝을 쌌든지 막아놔 버리는 게 토란 말이죠. 그래서 물을 꼼짝 못하게 억제하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좀 죽이는 게 토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목은 그 토를 갖다가 물기를 내주고 터주는 역할을 한다. 목극토에서. 그 제방을 해서 숨은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그게 목이다. 그러니까 나를 괴롭히거나, 나를, 뭔가 가둬놓고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을 억제시켜주는 것이 이 또 상생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